오늘 아침 북극 한파가 내려오면서 올 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기록했습니다. 북서부 지역엔 많은 양의 눈도 내렸습니다. 역대 최장기 셧다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안이 어제 상원에서 가결됐습니다. 내일 하원 표결이 예상됩니다. 일부 의원들이 이탈한 민주당은 내용에 휩싸였습니다. 통과된 예산안에 오바마 케어 지원금이 빠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에 소요되는 예산을 가입자의 계좌에 현금으로 직접 넣어주겠다는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700만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하는 재외동포청의 내년도 예산안이 1,000억 원 수준에 머물면서 동포 사회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소매 업체들이 높은 결제 수수료를 물리는 신용카드를 거부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결제액의 일부를 리워드로 제공하는 카드가 늘어나면서 업체들의 수수료 부담이 커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갑자기 뚝 떨어진 기온으로 출근길이 힘들었는데요. 북극 한파가 내려오면서 올 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기록했습니다. 북서부 지역엔 많은 양의 눈도 내렸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동부 3분의 2 지역에 강추위가 예상된다고 예보했습니다. 오늘 아침 뉴욕 최저기온은 화씨 30도, 시속 30에서 40마일에 달하는 강풍까지 더해져 체감기온은 화씨 20도, 섭씨 영하 7도를 기록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강추위에 출근길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도심 지역엔 약한 눈발이 날리기도 했으며 뉴욕, 뉴저지 일부 지역은 눈이 쌓이기도 했습니다. 뉴욕시 비상관리국은 시민들에게 야외 활동을 최소화하고 배관 동파 예방, 반려동물, 식물 보호 등을 권고했습니다. 또 서리로 인해 차 앞유리나 인도 등이 미끄러울 수 있어 걷거나 운전할 때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한파로 플로리다 전역을 포함해 남동부 지역에서 역대 최저기온을 기록했습니다. 플로리다 일부 지역은 하루 만에 기온이 섭씨 27도에서 체감온도가 영하 1도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기상청은 그레이트 레이크 및 에팔레치아 산맥 지역엔 약 4에서 8인치의 눈을 예보했습니다. 오하이오와 웨스트 버지니아, 켄터키 등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으며 텍사스, 오클라호마, 조지아 등의 지역에도 영하권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테네시주에선 지난 9일 아침 기온이 영하 1도까지 떨어졌으며 약 3인치의 눈이 내려 일부 학교가 휴교했습니다. 도로도 미끄러워 다중차량 충돌 사고가 발생했으며 일부 구간이 폐쇄됐습니다. 인디애나주에선 최다 10인치의 눈이 내렸으며 위스콘신 일부 지역에도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역대 최장기 셧다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 합의안이 어제 상원에서 가결됐습니다. 상원을 통과한 법안이 내일 하원 표결을 앞두게 됐는데요. 셧다운은 오늘 41일째를 맞아 역대 최장을 기록했습니다. 연방 상원은 어제 찬성 60표 대 반대 40표로 정부 셧다운을 종식하기 위한 합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 중도 의원 8명이 합의안 찬성에 협조했습니다. 상원을 통과한 예산안은 내년 1월 30일까지 연방정부 운영을 위한 임시 예산안입니다. 셧다운 기간 트럼프 행정부의 해고 조치를 되돌리고 백악관이 최소 내년 2월까지 정부 인력을 감축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임시 예산 외에 보훈부, 농무부, 의회 운영 등 양당이 합의한 일부 부처의 예산을 취급하는 1년짜리 지출 패키지 3건도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이로써 이들 부처의 경우 내년 9월 30일까지 운영을 위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가장 논란이 됐던 오바마 케어 세액 공제 연장에 관한 내용은 예산안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오바마 케어 세액 공제는 법안이 연장되지 않으면 내년 1월 만료됩니다. 민주당 중도파의 협조가 이번 셧다운 종식에 주요했습니다. 민주당은 그간 연방 공무원 해고 중단, 복귀 및 오바마 케어 세액 공제 연장을 주장하며 예산안에 반대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설 기색을 보이지 않자 민주당 일각에서 셧다운 장기화에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가 형성됐고 결국 일부 중도파 의원들이 협조에 나섰습니다. 상원을 통과한 예산안은 하원으로 넘어갔습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하원 본회의를 열기 위해 의원들에게 워싱턴 DC로 돌아오라고 통보한 상황입니다. 상원과 달리 하원의 예산안 표결 요건은 과반으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됩니다. 하원은 12일 표결을 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공화당의 예산안 통과에 협조하면서 민주당이 내용에 휩싸였습니다. 이번 합의는 타협이 아니라 항복이란 비난이 이어지면서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퇴진론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협조로 상원에서 임시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민주당은 내용에 휩싸였습니다. 민주당은 핵심 쟁점인 오바마 케어 세액공제 연장을 관철하기 위해 셧다운을 버텨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표결로 민주당의 트럼프 대항 대오가 무너진 것입니다. CNN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앤디 김 상원 의원은 표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방금의 상원 상황은 전적으로 불명예스러운 일이라며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없게 됐다는 점이 매우 슬프다라고 토로했습니다.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은 가결이 예견됐던 이날 투표 직전 CBS 인터뷰에서 매우 실망스럽다라며 재앙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원에서도 성토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무성의한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은 타협이 아니라 항복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비난의 화살은 상원 민주당을 이끄는 척 슈머 원내대표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로카나 민주당 하원 의원은 이날 X에 글을 올려 슈머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더는 유효하지 않다라며 교체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러시다 털리브 민주당 하원 의원은 슈머 원내대표는 이 중요한 순간에 대응에 실패했다라며 미국인의 생각과도 동떨어져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세스 몰턴 하원 의원도 오늘 밤은 새 리더십이 필요한 이유를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엑시오스에 따르면 전날부터 민주당 내부에서는 사임 요구가 불거졌습니다. 인디비저블, 무브온 등 민주당 지지 성향 풀뿌리 정치단체 일부는 이미 유권자들을 상대로 리더십 교체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법안, 도망노예법만큼이나 개인의 자유를 파괴하는 법안, 여성, 어린이, 노인을 죽이는 법안, 공화당이 건강보험개혁법, 오바마 케어를 두고 한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케어를 중단하는 대신 그에 소요되는 예산을 가입자의 계좌에 현금으로 직접 넣어주겠다는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오바마 케어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09년 미 의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이래 공화당이 가장 혐오하는 법률 중 하나였습니다. 공화당은 이 법을 폐지 또는 수정하기 위해 60차례가 넘는 표결을 강행했고 연방 대법원에 이 법에 대한 위헌 소송을 4차례 제기했습니다. 오바마 케어는 2013년 2주간 지속된 연방정부 셧다운의 원인이었으며 사상 최장 기록을 세운 이번 셧다운의 핵심 쟁점이기도 했습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공화당은 연방정부가 의료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오바마 케어의 메커니즘 자체를 혐오합니다. 오바마 케어가 의료비를 상승시키고 보험사의 배만 불렸다는 주장입니다. 오바마 케어 보조금이 빠진 임시 예산안이 통과돼 보조금이 연말에 종료될 경우 가입자 2,400만 명 중 상당수는 당장 내년부터 보험료가 2~3배 치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케어를 중단하는 대신 그에 소요되는 예산을 가입자의 계좌에 현금으로 직접 넣어주겠다는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공화당은 2주 안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하지만 현금만 주면 된다는 아이디어는 의료시장 현실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입니다. 누구에게 어떻게 현금을 주게 되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보조금 예산 350억 달러를 2,200만 명의 오바마 케어 가입자에게 나눠주면 1인당 연간 1,600달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보험자나 오바마 케어 비가입자도 트럼프 수표를 받을 자격을 요구한다면 5,200만 명이 1인당 700달러도 안 되는 현금을 받게 돼 사실상 의료 비용을 감당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는 분석입니다. 700만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하는 재외동포청의 내년도 예산안이 1,000억 원 수준에 머물면서 동포 사회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동포들은 국민 주권 정부에 큰 기대를 걸었으나 지원 예산이 사실상 삭감돼 정부의 의지가 의심된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청의 예산은 지난해 1,067억 원, 올해 1,071억 원, 내년엔 1,092억 원으로 명목상 소폭 증가했으나 실질적으론 제자리 걸음 상태입니다. 2023년 동포청 출범 이후 업무 영역이 확대되고 사업이 다양화한 것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란 지적입니다.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6년 예산안은 2025년에 비해 외형상 2.1% 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감소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이던 사할린 동포 및 입양동포 지원 사업이 동포청이 이관된 데 따른 것으로 이 사업 예산 78억 원을 제외하면 2026년 예산은 2025년 대비 5.3%, 57억 원 줄어든 셈입니다. 내년 예산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 건립비용 72억, 역사적 특수동포 지원 사업비 10억, 재외동포 소통 플랫폼 구축 비용 20억,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 지원 비용 9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귀환 동포가 86만 명을 넘어 곧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들을 위한 지원 예산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10억 원에 불과해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안의 규모론 동포청이 재외동포 업무의 주무 부처로서 국가의 책무를 다하고 동포 사회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동포사회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내년도 동포청 예산 삭감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며 동포청이 일하는 청으로 자리잡고 정책 수요를 충족하려면 예산 증액이 절실하다고 한 목소리로 촉구했습니다. 지난 9월 조지아주의 한국 기업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이루어진 이민 단속으로 구금됐다가 석방된 한국인 근로자들이 체포와 구금을 주도한 IC를 상대로 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ABC 방송은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세우러 온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족쇄가 채워졌다며 한국인들은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ABC는 구금됐다 풀려나 귀국한 한국인 근로자 김모 씨의 사연을 전하면서 9월 구금됐던 근로자 중 김 씨를 포함한 약 200명이 I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김 씨 등은 IC의 불법적인 경찰권 행사, 인종 프로파일링, 인권 침해, 과도한 물리력 행사, 불법적 체포 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것이라고 ABC는 전했습니다. 김 씨는 당시 IC가 공장에 진입해 근로자들을 분류하고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며 대다수 근로자가 영어를 잘 몰랐고 체포영장이 무슨 뜻인지도 몰랐고 총기로 중무장한 경찰과 헬리콥터가 출동해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고 회고했습니다. 체포된 300여 명의 한국인은 이민국 구금시설로 이송돼 60명 정도로 나뉘어 커다란 방에 수용됐습니다. 김 씨는 구치소는 춥고 불결했으며 침대엔 곰팡이가 피었고 냄새가 나는 물만 주어졌다며 경비원들은 한국인 앞에서 북한 김정은 이야기를 하고 눈을 옆으로 찢으며 동양인을 모욕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왜 IC가 우리를 체포했는지 그리고 왜 일주일이나 우리를 붙잡아뒀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소매업체들이 높은 결제 수수료를 물리는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신용카드를 거부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결제액의 일부를 포인트나 캐시백 등 리워드로 제공하는 카드가 늘어나면서 업체들의 수수료 부담이 커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비자 마스터카드가 20년간 이어져 온 상인들과의 반독점 소송에서 높은 결제 수수료를 물리는 신용카드를 거부할 수 있게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합의는 비자의 신용카드를 하나라도 받는 가맹점은 모든 비자 카드를 받아야 한다는 신용카드 업계의 규칙을 깨며 처음으로 금기를 넘는 것이라고 신문은 평가했습니다. 신용카드사와 은행들은 그동안 가맹점들의 모든 카드를 수락하라는 규칙을 강제하며 결제 수수료가 높은 특정 카드만 골라 거부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일반 신용카드를 받는다면 수수료가 훨씬 높은 프리미엄 카드나 리워드 카드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맹점들은 이런 행태가 반경쟁적이라며 2005년 소송을 냈습니다.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결제 수수료는 미국에서 통상 구매 금액의 2에서 2.5% 수준으로 책정됐습니다.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수수료를 정해 가맹점에게 받은 뒤 카드를 발급한 은행에 이를 지불합니다. 시장 조사업체 닐슨 리포트에 따르면 이 수수료는 지난해 830억 달러로 5년 새 71%나 증가했습니다. 은행들은 이 수수료 수익으로 결제액의 일부를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나 캐시백, 기타 특전으로 소비자에게 되돌려주는 리워드 카드의 발급을 늘려왔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앞으로 신용카드는 상업용, 프리미엄, 소비자용 등 세 범주로 나뉘며 가맹점은 이 중 수락할 범주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소비자로선 리워드 혜택이 많은 항공사, 호텔 제휴카드나 연회비가 수십 달러에 달하는 프리미엄 카드를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합의는 뉴욕 연방법원의 최종 승인을 남겨놓고 있고 일부 대형 가맹점과 상인단체 등이 합의안에 반대하고 있어 20년간 이어진 법적 다툼이 종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의 가장 큰 원인인 LDL을 혁신적으로 낮춰주는 새로운 알약이 개발됐습니다. 접종이 불편한 기존의 주사제를 대체하고 가격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약 40년 전 고지혈증 치료제인 스타틴을 처음으로 개발한 머크가 콜레스테롤 제거를 늦추는 간 단백질을 차단하는 약을 오는 2027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간의 PCSK9 단백질이 차단되면 LDL 수치가 크게 낮아지면서 심장 발작과 뇌졸중 위험이 높은 환자들의 발병률이 1년 안에 최대 20%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기존의 LDL을 크게 낮추는 단클론항체 주사제가 있지만 한 달 약값이 $500에 달하고 주사를 맞아야 하는 불편함으로 널리 보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머크가 지난 8일 미국 심장학회에서 발표한 임상시험 결과 엔리시타이드를 복용한 사람들은 LDL 수치가 최대 60% 낮아졌습니다. 기존 주사제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학계에는 수년 동안 LDL 수치가 낮을수록 심장 발작과 뇌졸중 발생률이 떨어진다는 각종 연구 결과들이 발표됐습니다. LDL은 10에서 20 정도의 낮은 수치에도 부작용은 없어 무조건 낮을수록 더 좋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머크는 현재 14,500명 이상을 대상으로 LDL 감소가 실제로 심장 발작과 뇌졸중 감소, 그리고 심혈관 사망 감소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대규모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머크는 내년 초에 FDA에 엔리시타이드 판매 허가를 신청하고 오는 2027년 출시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 하원 외교위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공화당 영김 의원은 지난 7일 2004년 제정된 북한 인권법을 재승인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아미베라 하원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고 법안은 하원 외교위원회 심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법은 2004년 한시 법으로 제정됐으나 2008년과 2012년, 2018년 만료 때마다 연장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후엔 연장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해 2022년 9월 30일 만료됐습니다. 지난해 11월엔 하원 통과까지 이루어졌으나 상원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법안은 북미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고 탈북민 강제 북송 책임자의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 등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국경찰청이 캔자스주와 운전면허 상호 인정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약정으로 한국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별도 시험 없이 캔자스주 운전면허증을 교환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캔자스주 거주 제외 국민은 12,792명으로 추산됩니다. 한국에서 합법 체류하며 캔자스주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별도 필기 및 기능 시험 없이 한국의 제2종 보통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약정을 계기로 캔자스주에 진출한 우리 기업 관계자들의 편익 증대 및 양국 간 우호 증진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온라인 사전 사이트 딕셔너리닷컴이 올해의 단어로 10대 유행어 67을 선정했습니다. 67 또는 67이라고 발음하는 이 단어는 올해 SNS를 중심으로 10대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끈 온라인 밈입니다. 딕셔너리닷컴이 모호한 속어라고 설명한 이 단어는 한국의 헐, 어쩔 등과 비슷한 맥락의 감탄 사형 표현입니다. 67은 래퍼 스크릴라의 노래 뚜뚜 67에서 유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키가 6피트 7인치인 NBA 선수 라멜로 볼이 등장하는 틱톡 영상에 이 노래가 등장한 뒤로 67이 크게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딕셔너리닷컴은 67은 명확한 의미가 없지만 젊은 세대가 무의미함을 통해 소통하고 소속감을 형성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 메트로폴리탄 공항청은 어제 오후 4시 30분께 공항에서 승객을 수송하는 이동식 차량이 승객들을 D탑승동으로 이동시키던 중 건물에 접근하면서 각도를 잘못 잡아 저반부에 비스듬히 부딪혔다고 밝혔습니다. 공항청 소속 소방구급대원들은 승객 중 18명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전원 생명엔 지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차량에 타고 있던 정확한 인원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해당 차량은 터미널을 이동하는 차량으로 좌석 71개를 포함해 최대 102명이 탑승 가능합니다. 덜레스 공항은 1959년부터 이 차량을 운영했으며 현재 1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맑은 가운데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50도, 섭씨 10도, 밤 최저 기온은 43도, 섭씨 6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약간 구름이 끼는 맑은 날씨가 예보돼 있습니다. 금요일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